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인터링크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제대로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먼저 모으는 길을 택한 프로젝트와 처음부터 탄탄한 계획을 세운 프로젝트, 과연 웹3의 미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파이 생태계에서 좀 씁쓸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해커톤에서 우승했던 팀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팀이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프로젝트 그냥 팔아야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파이 커뮤니티가 딱 마주한 그 묘한 긴장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개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랑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억. 파이 네트워크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1억 번 넘게 다운로드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용자 기반, 그런데 더딘 개발 속도, 바로 이 거대한 모순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진짜 궁금해지죠? 이렇게나 거대한 커뮤니티를 가진 파이. 과연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겪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 그러니까 세계적인 규모를 가졌지만 그만큼 힘든 성장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이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운로드 수가 1억이 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코인베이스 같은 진짜 거대한 거래소 사용자보다 2배나 많은 수치예요. 이 정도 사람을 모아놓은 프로젝트가 글쎄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커뮤니티가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려면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커뮤니티는 지금 체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파이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이른바 파이덱스의 출시, 또 계속 지연되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완료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단계들이 다 끝나야 이제야 파이 생태계가 좀 성숙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잠시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파이랑 비슷한 목표를 가졌는데 접근 방식, 그러니까 전략이 근본적으로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요.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링크의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사람들의 인터넷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제 인간 사용자인지를 확실하게 검증해서 봇이 아예 없는 깨끗한 웹3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네트워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사용자를 어떻게 검증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철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파이는 일단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쫙 모으고 나서 나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KYC 절차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이른바 선성장 후 검증 방식을 택했죠. 반면에 인터링크는요,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 맞습니까?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야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완전히 반대죠. 선검증 후 성장 방식인 겁니다. 인터링크의 검증 과정은 기술적으로 꽤 흥미로운데요.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AI가 이 사람 진짜 살아있나? 라이브니스 체크를 하고요. 이 사실 자체를 개인정보 노출 없이 영지식 증명, 즉 JKP 기술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 맞구나 확인이 되면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 채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효율성이랑 프라이버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프로젝트의 성장 전략, 그리고 시장 진입 전략을 비교해 볼게요. 이건 마치 커뮤니티가 가진 막강한 화력과 처음부터 쌓아 올린 구조적인 신뢰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의 전략은 그야말로 풀뿌리 방식입니다. 거대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제도권 편입이나 규제 준수 같은 건 그 힘을 바탕으로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모델이죠. 근데 인터링크는 정반대예요. 처음부터 규제를 다 지키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바로 협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먼저 닦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파트너를 끌어들이는, 어떻게 보면 상향식 모델을 취하는 거죠. 실제로 인터링크는 구글 포 스타트업스의 전략적 지원을 받고 있고요. A16나 판테라 같은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최상위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도 받았습니다.
또 언제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투명하게 갖춰놓고 장기적으로는 나스닥 상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제도권의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거죠. 경제 모델, 즉 토크노믹스에서도 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파이는 앱에 꾸준히 참여하면 보상을 주잖아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가치 있는 행동에만 보상을 줍니다. 게다가 사용자를 위한 토큰과 파트너 기업을 위한 토큰을 아예 분리해서 각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봇을 이용한 어뷰징, 소위 말하는 봇파밍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으면 두 프로젝트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둘 중 하나가 이기면 다른 하나는 지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파이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거대하고 활발한 글로벌 커뮤니티. 이 차트 한번 보세요. 트위터 팔로워 수만 해도 428만 명.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파이 커뮤니티가 가진 힘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이 엄청난 소셜 영향력은 다른 어떤 프로젝트도 정말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파이만의 막강한 자산입니다. 그럼 반대로 인터링크의 핵심 강점은 뭘까요? 바로 신뢰를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견고하고 규제 친화적인 기반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나 대기업 파트너들이 여기는 믿고 같이 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처음부터 다 짜놓은 거죠. 자, 이 표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줍니다. 보세요. 파이의 강점은 커뮤니티의 화력, 인터링크의 강점은 구조적인 신뢰. 파이는 먼저 성장하고 나중에 검증하는 모델을, 인터링크는 먼저 검증하고 나중에 성장하는 모델을 따르죠. 그래서 파이가 풀어야 할 숙제는 개발 속도를 올리는 거고, 인터링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결국 대규모 사용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전략은 과연 뭘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두 프로젝트 모두 아직 무료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양쪽에 모두 참여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모델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거죠. 이게 가장 스마트한 방법 아닐까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미래의 웹3 시대에 과연 최종 승자는 사람이 먼저인 프로젝트일까요? 아니면 계획이 먼저인 프로젝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